토리잘의 기업부서 리포트! 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자, 서서히 채용이 마감되고 있죠. 잠깐 채용 공고 틈이 남아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재료시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일반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들의 지식과 폭을 한 발자국 더 넓힌다는 의미로 반도체 재료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재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문과도 반도체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도체 재료하면 신문에서 한 번 이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8주 학술이 반도체견을 일본 3대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일본이 작년 7월에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어요. 좀 맨날 이야기니까 길게 하진 않을게요. 명목적인 수출 금지 사유가 규제 품목들이 북한의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정말 어이없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나라랑 화학물품 가지고 갖다 줄 그런 사이 아닌데요. 아무튼 위에 계신 노스코리아 핑계를 대면서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대표적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이 세 가지를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세 가지였냐면은,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1위가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근간을 받쳐주고 있는 국가 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규제한 수출 규제 품목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큰 반도체 재료입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0%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이 포토레지스트 일본에 대한 수입 비중이 91.9%, 고순도 불화수소도 한국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95% 이상으로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우리나라에게 이 반도체 재료들을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너 엿먹어봐라!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우리 삼성전자의 이정 부회장도 반도체 소재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급하게 일본으로 직접 날아갔었습니다. 기업 총수까지 직접 움직이면서 이러한 일본의 규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갔던 이유는 하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이 남몰래 준비한 비장의 카드에 걸림돌이 되었던 거지예요. 당시 삼성은 EUV를 적용한 7나노 반도체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7나노 공정부터는 EUV라 불리는 노광 기술이 적용이 돼요. 잠깐, 이야기가 어렵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정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원판이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해서 얇은 막을 웨이퍼에 도포합니다. 그리고 노광 장비에 회로들을 넣고 자외선을 쏘이면 웨이퍼의 설계 회로대로 찍히게 되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죠. 앞서 말씀드린 7나노 공정부터 적용되는 이 UEV 기술은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회로의 선폭을 줄이는 기술이에요. 회로의 선이 줄어들수록 한 폭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회로도인 선의 폭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반도체 크기도 줄어들게 되고, 작아지는 만큼 전력 소모를 줄이고 처리 속도 역시 훨씬 빨라지게 할 수 있죠. 생산율도 좋아지고 제품 성능도 좋아져서 보통 이 파운드리 사업은 얼마나 미세한 공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EUV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일본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를 잘 도포할수록 파장에 따라 얼마나 정밀하게 뽑아내는 것이 기술인데,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이미 오랜 기술을 보유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90%이고 차세대 EUV의 경우에는 일본이 100%일 정도로 독점이 굉장히 강해요. 결국 일본의 EUV형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는 삼성의 파운드리 1위에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랴부랴 이정 부회장이 일본을 급히 나갔던 것이죠. EUV를 통해서 파운드리 업계 1위 선언했으나 EUV형 포토레지스트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한 대로 벨기에 쪽으로부터 수급처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급처를 꼽는 것은 우선이죠. 물론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일본 의존도가 90%를 넘었던 액체 불화수소는 수출이 줄어든 김에 수급 다양화, 공급 다변화를 실시해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30% 아래로 줄어들고 100%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체 불화수소는 연내 국산화가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반도체 자금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죠. 이미 SK머티리얼즈는 작년 말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후 6월 17일부터 불화수소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불화수소 가스 국산화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이미 진작에 우리 사랑이여 LG, 국민기업 LG는 작년 10월부터 디스플레이 생산용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회로 열심히 애국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일본 수출 규제를 통해 반도체 재료에 대한 국산화 붐이 불고 있는데,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는 솔직히 현재 기술로는 완벽히 100% 국산을 진행하는 것은, 특히나 EUV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더욱이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근 삼성은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대한 언급을 하며 기술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찍이 삼성은 2017년부터 협력사이자 포토레지스트 전자재료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의 4.8%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에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SNS텍 659억 원, YIK 473억 원, 총 1133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공급 다변화 그리고 자국 내 기술 우위 확보를 전략으로 앞으로의 미래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 외에도 포토 레지스트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기술력 확보가 요구되는 UV용 포토 레지스트 분야에서 ENF 테크놀로지는 이미 EUV용 포토 레지스트 핵심 원료, 모노머, 폴리머 등을 생산하고 이를 일본 및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어요. 현재 SK 머터리얼즈도 금호석유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인수하며 반도체 핵심인 포토 레지스트 시장을 진출함에 따라 포토 레지스트 핵심 원료인 모노머, 광선 발생제 등의 시장 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의 시장 성장이 이렇게 반도체 재료에 대한 국산화가 시작이 되면서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이 같은 재료 기업들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주가도 연초 대비 두세 배를 뛰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친환경 때문에 잊고 있었지만 반도체 역시 꾸준하게 성장할 산업이고 그리고 연관 산업인 반도체 재료 시장 역시 우리나라가 이끌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조금 주춤해서 2019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5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7%가 빠졌고 특히 메모리는 31.6%나 급락을 했지만 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 규모는 반도체가 감소한 것보다는 타격을 덜 입었어요. 2018년보다 1.1% 줄어든 5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 원의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죠. 국가별로 살펴보면 TSMC의 나라답게 대만의 반도체 재료 시장 규모가 113억 달러로 10년 연속 최대이고 한국은 80억 달러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 시장을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가 2위 만큼 반도체 시장 역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점점 반도체 재료 시장에서도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삼성전자도 7나노를 적용한 CPU 양산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기존 TSMC보다 빨랐었던 기술력은 EUV 수급 다각화로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에서 7나노에서 TSMC와 본격적인 대결이 예상되고 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의 발목을 잡았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산업 전반적으로 내수에 불꽃을 지피면서 한국의 반도체 성장의 붐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흐름이 7나노 공정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만큼 반도체용 재료 시장 역시 급속한 발전으로 광범위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기기 및 가전기기의 박형화, 소형화, 반도체의 고성능화가 요구되는 만큼 그를 뒷받침할 반도체 재료 역시 그에 동반할 기술력과 수요가 동시에 증대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내 흐름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기점으로 이러한 반도체 재료에 대한 국산을 봄이 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만큼 반도체 재료 시장 역시 그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는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www.catch.co.kr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